안녕하세요. 최재봉의 마케팅 톡톡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의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족발집을 가지고 불황일 때 어떤 마케팅과 또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 실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불황일 때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것이 바로 요식업이죠. 그런데 저도 여의도에서 현재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족발의 장인 족장이라고 현재 가맹점도 있고요. 본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점이 현재는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케팅 전문가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잘했겠죠. 그래서 마케팅을 잘한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일까요? 네, 그걸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이렇게 대박 매출까지 올라왔는지 그걸 참고해서 이번 불황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장 매출이 3천만 원에서 현재 1억 2천까지 올라간 방법입니다. 한번 같이 연구하고 따라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보면 요식업에 대한 폐업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신규 오픈하는 매장보다 폐업하는 매장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라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도, 작년도는 어떨까요? 2023년보다 훨씬 높은 폐점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폐점률이 높다라고 하면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여유롭게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죠. 여기서 통계 자료로 보면 5집 중에 한 집은 지금 폐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폐점을 하지 않을 방법을 좀 연구해서 현재 있는 메뉴를 가지고 또 현재 있는 매장에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사는 마케팅 없이는 안 되죠. 전 그래서 마케팅 전문가이기 때문에 요식업에서 성공할 자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케팅만 가지고는 또 성공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운영 매뉴얼과 그 다음에 마케팅이 같이 접목이 돼야지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마케팅 전문가로서 BBQ 그룹 마케팅 컨설팅을 2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굉장히 많은 반응과 그리고 매출도 많이 올라갔죠. 심장이 많이 뛴다. 이 후기를 이제 올려주신 분들입니다. 사업 실패 후에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제 컨설팅을 받고 매출도 올라가고 정말 희망을 봤다라는 그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BBQ나 또 땅땅치킨 같은 이런 곳에서 교육과 컨설팅을 제가 계속 진행하면서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는 프랜차이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프랜차이즈를 한번 운영해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리서치를 해보게 됩니다. 불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템이 뭘까? 그 중에 지난 40년 동안 변함없이 불황에도 성장한 아이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치킨이고요. 두 번째는 보쌈 족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치킨은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족발 보쌈 브랜드를 제가 인수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다가 이 족발의 장인 족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족발의 장인 족장을 인수하고 마케팅을 전개하게 됩니다. 잘 됐을까요? 네, 엄청나게 잘 됐겠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블로그, 또 유튜브, 그 다음에 배민, 남들보다 좀 더 차별화되게 제가 마케팅을 전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매장에서 줄을 서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이죠. 그래서 전국에 가맹점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총 몇 개가 늘어났냐면 101개까지 가맹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가맹점도 오픈할 때 마케팅을 전개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올라왔겠죠. 그래서 일 350만 원까지 올라가는 매장들이 생기게 되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본점도 하루 350만 원까지 매출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350만 원 정점을 찍고 나서 갑자기 매출이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80만 원까지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원인이 뭘까? 마케팅으로 많은 사람이 유입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음식에 대해서 비전문가입니다. 음식 먹는 거는 좋아하지만 제가 직접 운영해 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패 요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음식에 대한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음식 맛의 변화를 제가 캐치를 못하게 된 거죠. 일반적으로 족발이라는 것은 생물로 요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라면을 끓여도 어떤 사람이 끓이느냐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생물을 가지고 조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 맛의 편차가 굉장히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뉴얼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맛을 낼 수 있게끔 매뉴얼을 했는데 매뉴얼대로 해도 이 손맛에 따라서 맛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뉴얼만 가지고는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맹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족발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가맹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맛의 편차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한번 와서 먹어보고 맛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고객들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고객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다 케어가 되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실망하고 가고 또 실망하고 떨어지고 이 소문이 점점 나면서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초보자들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맛을 유지할 수 있을지 매뉴얼만 가지고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족장만의 비법 소스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라면을 끓이게 되면 수프라는 게 있죠. 수프를 넣고 끓이면 어느 정도 맛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족장도 이 족장만의 소스를 개발해서 수프처럼 만들게 됩니다. 천연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그 맛으로 저희가 개발하게 되면서 맛의 표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고객이 다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번 떠난 고객은 다시 오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운영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운영 매뉴얼이라는 것은 한 고객에게 만족시키면 그 고객 뒤에는 100명의 고객이 숨겨져 있다. 이것을 우리는 철칙으로 생각하고 한 고객한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운영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장사가 안 되면 오늘 5명이 왔다 하면은 오늘 5명밖에 안 왔네.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음식 장사가 안 됐을 때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몇 명만 오면 정말 오늘도 한숨을 쉬면서 정말 적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저희는 2명이 와도 너무 감사한 거죠. 2명씩이나 왔구나. 그래서 이 2명의 습성을 음식 습관을 저희가 익히기 시작합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온족을 좋아하고 이분은 매운 족을 좋아하고 이분은 콩나물국을 좋아하고 그리고 쟁반국수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분의 생일 이렇게 손님이 적게 오면 올수록 우리는 그 손님한테 더 정성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3개월 동안 이렇게 고객을 정성스럽게 맞이하다 보니까 그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을 데리고 오고 또 다른 고객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신규 고객에게 판매할 확률은 보통 5에서 20%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고객을 만족시키면 재구매될 확률이 60에서 70%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존 고객을 오늘 한 테이블만 왔더라도 그 한 테이블에
정말 정성을 다한다면 그 사람이 1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년 지나 2년이 아니고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장사가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오늘 한 고객, 그 고객한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음식 장사는 개인 혼자 할 수도 있고 직원을 두고 운영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오토 매장이기 때문에 직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한계가 있죠. 아무리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돈이 급했기 때문에 저희가 점심 메뉴까지 했습니다. 특히 여의도는 점심때 오픈만 해도 하루에 80에서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을 보니까 1,500에서 2천만 원의 매출이 올라와서 충분히 임대료 내고 운영비까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심 메뉴를 포기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에너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심 메뉴를 포기하고 저녁 메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의도에서 점심 메뉴를 포기한다는 건 속된 말로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저녁 메뉴에 한번 집중하는 것으로 정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3시에 출근해서 10시에 마감하는 그런 매장으로 이젠 변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하루 매출 480에서 800만 원까지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매출 자료를 보여드리면 498만 원을 판매했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을 판매했고 842만 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달 매출이 8천만 원 올라가고 1억 올라가고 1억 2천, 어느 때는 1억 5천까지 한 달 매출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공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 많이 봤죠. 운칠기삼이라고. 여기서 기자가 뭐냐면 기술 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기술 기자를 기운 기자로 지금 바꾸고 싶다라는 거죠. 자, 기운이 3이면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운이 7개나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장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기운이 없기 때문에 운이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기운을 만들어 내려면 기술을 익혀야겠죠. 그래서 마케팅 기술과 그 다음에 음식 만드는 기술, 그리고 한 사람의 고객을 보배처럼 우리가 대하게 된다면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맛집으로 소문이 날 겁니다. 자, 제가 그럼 어떻게 마케팅을 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케팅 톡톡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감사합니다.